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전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입양한 초등학생 아들과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자식이 먼저 떠나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저 또한 오래전 먼저 떠난 5살 난 아들을 가슴에 묻고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픔은 그뿐만이 아니었죠. 저희 남편이 제 인생을 우롱하며 큰 배신을 했었거든요. 남편 놈이 저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저희 집에 일하러 온 저보다 5살 어린 젊은 가사 도우미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저희 아이가 떠난 지 3년 만에 아주 뜻밖의 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를 향해 저의 피 맺힌 복수가 시작되죠.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저희 아이가 5살이 되어 떠나기 전까지는 저희 가정도 큰 문제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사업하는 능력 있고 가정적인 남편에 5살 난 착한 아들까지 그냥 쭉 이대로만 살아간다면 한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았죠. 그러나 행복한 가정에 불행이 몰아닥친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이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자기 방에서 자다가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에 놀란 저와 남편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죠. 머리 아파. 내 머리. 진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진영아? 머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울던 아이는 갑자기 기절하고 말았고 그 길로 저희 부부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서 CT를 찍으며 여러 검사를 하며 나온 병명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저희 아이가 교모세포종이라는 뇌종양 같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다시 한번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한다는 말이 아이의 뇌종양이 자라는 위치가 매우 위험한 데다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길어야 1년을 조금 넘기는 것이 한계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에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가 가끔 머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근처 소아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아이들도 스트레스나 음식 때문에 종종 그런 경우가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3살 때쯤에도 머리가 아프다는 소리에 CT 촬영을 한 적도 있었고 그때도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5살 건강했던 제 자식이 뇌종양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에 전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치료란 치료는 전부 다 해봤지만 결국 아이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저의 곁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어요.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나가 저희 아이를 찾아 나섰고 아이가 좋아하던 인형을 끌어안은 채 하루 종일 아이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고 또 어떤 날은 밤새도록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신이 나간 상태로 8개월이란 시간을 보냈을 때쯤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저를 붙잡고 말하더군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당신 우리 진영이 생각은 전혀 안 해? 나는 뭐 괜찮아서 매일 회사 출근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사람 만나고 밥 먹고 잠자고 그러는 것 같아? 진영이가 자기 떠나고 엄마 아빠 슬퍼하는 거 보면 가슴 아파할까 봐. 나도 그래서 힘이 안 나도 겨우겨우 힘내고 있는 거라고. 당신 이러고 있는 걸 알면 우리 아들이 어떻겠냐고.
나도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혹시 내가 엉망으로 살면 우리 진영이가 하늘에서 슬퍼할까 봐.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 진영이 대신 나라도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 그 마음에 사는 거라고. 당신 진영이 엄마면 엄마답게 굴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아, 맞다. 나 진영이 엄마였어. 그래, 당신 진영이 엄마야. 내 아내이자 우리 진영이 엄마. 맞아. 여보, 나 진영이 엄마야. 우리 아들 엄마. 남편의 말에 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먼저 떠난 저희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라도 부모로서 열심히 사는 게 맞았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라도요. 그리고 그때 알았죠. 그만 저희 아들을 보내줘야 할 것 같다는 걸요. 제 아이를 마음속에 잘 담고 그곳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다시금 2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흐르며 아이가 떠난 지 3년이란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죠. 정신과 치료도 받고 또 잘하지 않던 취미생활도 하면서 아들이 없는 생활을 메꾸며 다시금 하나하나 삶의 자리를 찾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회사에서 자선활동을 하며 얼마 전부터 후원해주는 보육원이 생겼는데 가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남편의 말에 저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면 저희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도 만날 수 있을 거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남편 회사 직원들과 찾아간 보육원에선 전 뜻밖의 인연과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사온 간식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보육원의 이곳저곳을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축구를 하고 있는 한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먼저 떠난 저희 아들이 살아 돌아온 듯 너무나 똑 닮은 아이가 아이들과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7살이나 8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저희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지금 축구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와 똑 닮아 있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8살이 된 제가 매일 상상해왔던 저희 아들의 모습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뛰어갔고 아이들과 축구하며 놀던 아이를 한 품에 안고 말았죠. 진영아, 우리 아들 진영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이제야 나타난 거야. 아줌마, 누군데 그러세요? 아줌마 저 아세요? 그제야 제가 안고 있던 아이가 제 아들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미 3년 전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전 미안함에 아이를 재빨리 놓아주었어요. 아우, 미안해. 아줌마가 아는 사람인 줄 착각을 했어. 많이 놀랐지?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줌마, 저 친구들이랑 축구하던 중이라 이만 가봐도 될까요? 그래. 어서 가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 그런데 괜찮으면 혹시 네 이름이 뭔지 물어봐도 되니? 제 이름은 준영이에요. 최준영이요.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아줌마가 오늘 준영이한테 신세진 거 잊지 않을게.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아이가
성만 빼고 이름도 너무 비슷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날 보육원에서 돌아온 뒤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들과 똑 닮은 아이를 본 후 그 아이가 눈앞에 아른거려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보육원에서 보았던 아이를 저희 아들과 닮았다는 이유로 떠올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미안해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 전 보육원을 다녀온 지 3일 만에 다시 제 발로 찾아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보육원 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과 닮은 아이와도 많이 친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와 친해지면서 느끼게 되었는데 저희 아들이 좋아했던 것도 음식 취향도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볼수록 자꾸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과 닮은 저 아이를 제가 입양해 제 아들로 키우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요. 하지만 이런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제가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도 될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입양은 한 아이의 평생을 책임지는 것이니 신중해야 할 뿐더러 다른 아이를 저희 아이 대신으로 생각하며 키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왠지 아이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기도 하고 심란한 마음에 전 그만 보육원의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육원의 발길을 끊은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건 주인공이 누군지 확인하자마자 전 깜짝 놀라고 말았죠. 여보세요? 아줌마, 저 준영이에요. 아줌마 왜 요즘에 보육원에 안 놀러 오세요? 준영아,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니? 아니요. 아줌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저 지금 보육원 돌아가기 전에 옆에 가는 형한테 전화기 빌려서 보육원 이모 몰래 전화드린 거예요. 이거 들키면 저 많이 혼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줌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줌마가 제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저 더 늦으면 혼날지도 몰라서 이만 끊을게요. 준영아, 준영아! 아이의 전화에 전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입양할지 고민하며 따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외투만 걸친 채 보육원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서 당장 아이를 입양하야겠다고 말할 작정이었죠. 하지만 그러다 전 발길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런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갑자기 제가 왜 그러는지 보육원에서 의심을 할 테고 괜히 오늘 준영이가 저한테 연락한 것을 들켜 원장님이나 선생님께 혼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선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입양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여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준영이라는 그 아이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면 어떨까? 나 지금 하는 말 절대로 그 아이가 우리 진영이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이가 워낙 착하고 부침성도 좋으니까 우리가 우리 아들에게 주기로 했던 그 사랑을 다른 아이에게 주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 우리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도 생기지 않았고 어쩌면 이게 맞는 것일지도 몰라. 당신은 혹시 다른 사람 아이 입양해서 키우는 거 부담스러워? 아니야. 나도 왠지 그 준영이라는 아이가 마음에 들고 끌렸어. 준영이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자. 나도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해볼게. 정말이야? 당신 나중에 무릎이 없기다? 그래, 알겠어. 당신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거 진짜 몇 년 만에 본다. 우리 정말 좋은 부모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이의 입양 절차를 밟으며 기나긴 인고의 시간 끝에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죠. 아이도 제가 자신의 엄마가 되었다는 생각에 많이 기뻐했고요. 그런데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적응도 잘하고 저희 부부와도 잘 지내는 아이였는데 이상하게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벗을 때 유독 민감하게 구는 것이었어요. 절대로 자신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여지지 않으려 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아무리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라고 하지만 또 아이 입장에서는 제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창피할 수도 있고 쑥스러우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좋아하는 카레를 해주게 되었는데 제가 한눈판 사이 아이가 도와주겠다고 시키지도 않은 카레가 담긴 그릇을 옮기다 그만 자기 옷에 쏟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 너무 놀라 아이의 옷을 재빨리 벗기기 시작했고 아이는 놀라며 끝까지 반항하더라고요. 아줌마, 저 안 뜨거워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러다가 화상이라도 입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전 아이의 옷을 벗기게 되었고 아이 몸에 난 화상 자국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기 전 아이는 친모랑 살다가 2년 전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친모랑 살다 다쳐서 몸에 화상 자국이 있는 것도 간접적으로는 확인을 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친모랑 살다 오랫동안 학대를 당한 상태였다고 해요. 저희 아들의 친모는 아이를 방치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기를 수없이 반복했고 그래서 어린아이는 추운 겨울 전기장판이 켜진 집에서 혼자 있다가 화재가 나버렸는데 동네 사람의 빠른 신고로 금세 불을 끄며 구사일생 목숨은 건졌지만 가슴에 큰 화상 자국이 생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 후 아이의 생모는 아이를 책임지기 싫다며 보육원에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이는 제가 놀란 것을 알아차렸는지 재빨리 자기 몸을 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뱉은 말에 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줌마, 보기 흉해서 죄송해요. 보육원 아이들이 저 씻을 때 제 몸 보고 괴물이라고 놀려서 아줌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아줌마, 저 괴물 같다고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제야 아이가 왜 제 앞에서 자기 몸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죠. 저는 아이가 부끄러워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화상 자국이 난 자기 몸을 제 앞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 아이를 꼭 끌어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절대로 흉하지 않아.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아팠겠다. 우리 아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 준영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 엄마가 항상 옆에서 있어줄 테니까. 아줌마, 정말이에요? 저 버리지 않고 항상 곁에서 있어줄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준영이는 엄마의 영원한 아들인걸?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엄마! 그날 처음으로 아이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동안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이는 빠르게 저희 부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저희는 진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죠. 늘 밝아 보이던 아이도 자기의 속마음을 저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며 감정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아이를 입양하고 6개월쯤 흘렀을까. 아이의 새해 겨울방학을 맞아 저희는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희와 여행을 가기 위해 금요일 하루 회사에서 반차를 쓰게 되었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차로 운전해 남편 회사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 회사가 있는 빌딩 주차장에 도착해 저희 아이에게 남편 회사도 구경시켜줄 겸 남편 회사로 올라가니 직원이 남편이 자리를 비우고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손님이 찾아와 건물 1층 카페에서 손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이랑 손을 잡고 남편을 손님과 헤어지면 놀래켜줄 생각으로 몰래 남편이 있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어떤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대화하는 여자의 뒷모습이 많이 낯이 익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것은 남편의 표정이나 두 사람의 분위기는 절대로 일 때문에 만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남편과 여자와의 대화를 듣게 되었고, 여자의 정체가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 전 충격에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질 뻔합니다. 바로 10년 전 세상을 떠난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전 저희 집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사 도우미가 남편과 나누던 대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아이 지우라고 했지? 나한테 아이 지운다고 돈까지 뜯어가 놓고 이렇게 찾아오긴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보상금도 그때 두둑히 챙겨준 걸로 아는데. 얼굴 보고 설마 했는데 정말로 준영이가 네가 보육원에 버린 내 아이였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나도 내가 임신한 줄 알았으면 진작 지웠지. 당신한테 지운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는데 그러면 어쩌라고. 그리고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사정이 달라졌잖아. 당신 아들 병으로 꼴까닥했다며. 그래서 우리 아이 입양해 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값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 당신 마누라도 멀리서 지켜보니까 아이 입양하고 아주 좋아 죽으려 하던데. 만약 그 아이가 당신이랑 나랑 눈 맞아서 낳은 아이라는 거 알면 어떻게 나올까? 당장 당신이랑 이혼하고 아이도 도로 보육원에 갖다 놓으려고 할걸? 그딴 거 안 봐라. 그냥 딱 큰 거 한 장이면 그 애가 내 아이라는 거 평생 입 다물고 조용히 살게. 당신도 다시는 찾아온 일 없을 거고. 큰 거 한 장이면 1억 말하는 거야? 뭐 그 정도는 평생 입 다물어주는 조건으로 해줄 수 있지. 지금 인양반이 나랑 장난하나? 내가 공짜로 당신 아이 낳아준 건데 그 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애가 커서 당신 늙으면 옆에서 봉양하면서 돌봐줄 텐데 적어도 10억은 줘야지. 돈 못 해주기만 해봐. 당장 당신 마누라 찾아가서 그 아이 내가 당신 집 가사 도우미 있을 때 몰래 바람 피워서 생긴 애라고 말해줄 테니까. 뭐라고? 10억? 어디서 애 하나로 빌딩을 세우려고 하나? 해먹어도 정도껏 해먹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어디서 그 더러운 주둥이로 사람을 함부로 협박하고 있어? 요즘 10억에 살 수 있는 빌딩도 있나? 정 싫으면 말든지. 그러면 나도 당신 마누라한테 찾아가서 내 새끼 돌려달라고 말할 테니까. 그러니까 당신 앞날은 내 한마디에 달렸다는 거지. 좋은 말로 할 때 10억 준비해 놓으라고. 알겠어. 그래도 나도 10억은 너무 무리되는 금액이니까 조금만 깎아줘. 한 7억 어때? 그 정도면 나도 부담 없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7억 말고 8억. 그 이하로는 절대 안 돼. 징글징글한 것. 알겠어. 8억으로 준비해줄게. 대신 내가 돈 주면 그 이후로 절대로 내 앞에 나타나면 안 된다. 돈 주기 전에 계약서도 쓸 테니까 만약 내가 돈 주고도 다시 나나 우리 집사람 앞에 나타나면 받은 돈 2배로 뱉어내는 거야. 그런데 너도 참 독하다. 지 새끼 친부가 키워준다고 하는데도 그걸로 협박해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고, 넌 네 자식이 내 자식이란 사실 밝혀서 불행해져도 상관없는 거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 애를 진짜로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그걸 보육원에 버리고 왔겠냐? 같이 지낼 때도 어찌나 옆에서 귀찮게 굴던지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어린 게 뱃속에 그지가 들었나? 지 엄마가 혼자 고생해서 키워주면 하루에 한 끼만 먹여줘도 감사해야지. 매일 배고프다고 찡얼거리고. 그 애는 내 인생을 망치는 걸림돌이나 다름없다고. 그것 때문에 밖에 제대로 나가 놀 수를 있나? 친구를 만날 수가 있나? 연애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 아주 짜증났었다고. 아무튼 돈 준비되는 대로 연락해줘. 당신 마누라한테 안 들키게 조심하고. 그러면 난 이만 가본다. 아, 그리고 나중에 애 키우기 귀찮아지거나 당신이랑 마누라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그 애 키우기 귀찮아져서 버릴 생각이면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그때는 알아서 보육원에 도로 갖다 놓든지 하라고. 난 절대로 그 애 다시 키울 생각 없으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전 남편과 저희 집 가사 도우미였던 상간녀가 일어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재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저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상간녀가 저희 집에서 일할 때도 갑작스레 관두어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아마 그때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일을 관두고 떠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때 저의 아들을 임신한 상태라 가사 도우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요. 저는 남편 놈을 향한 배신감에 차에 타는 순간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아이가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던 겁니다. 엄마, 울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나쁜 아이라 미안해요. 내가 태어나서 엄마를 아프게 한 것 같아요. 엄마 아픈 거 싫으니까 저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갈게요. 엄마가 우리 엄마를 좋아하는데 예전 엄마랑 내가 엄마한테 나쁜 짓 한 거 맞죠? 아빠가 예전 엄마랑 바람나서 저 낳은 거 맞는 거죠? 나는 더러운 못된 아이니까 나 엄마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예전 엄마도 저한테 그랬어요. 전 더럽고 못된 아이라고. 그게 사실인가 봐. 미안해요, 엄마. 아들의 말에 전 아이가 상간녀의 자식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차마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 자식을 떠나보내기 전이라면 냉정하게 미워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의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피운 건 아이 잘못도 아닌데다 저를 두고 떠난 아이만큼 이 아이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떠나보내고 큰 아픔을 안고 살았던 것처럼 아이도 자기 친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버림받으며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 속에 홀로 살아왔을지 그 고통이 고스란히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전 아이가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피어 낳은 자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아이를 제 아이로 마음에 계속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아이는 제가 마음으로 낳은 제 자식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준영아, 넌 더러운 아이도 못된 아이도 아니야. 그리고 네가 보육원으로 돌아가긴 왜 돌아가? 준영이 넌 이미 엄마 자식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 엄마는 우리 준영이 절대 안 버려. 그게 정말이에요? 엄마, 나 다시 보육원에 안 보낼 거예요? 그래, 절대 안 보내. 그러니까 준영이는 엄마 곁에 꼭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있어. 엄마가 준영이 무슨 일 있어도 꼭 지켜줄 테니까. 엄마, 고맙습니다.
사실 엄마가 나 보육원 보낸다고 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예전 엄마가 엄마한테 많이 잘못했는데 저 안 버리고 엄마랑 같이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 준영아. 전 저희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혹여 저를 놓칠세라 제 옷을 꼭 붙들며 저에게 안겨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준영이를 안고 우는 사이 남편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남편은 직원 말에 제가 회사에 와 있다는 걸 알았는지 혹시나 본인이 상간녀를 만난 것을 들켰을까봐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 전화를 받았다가는 제가 참지 못하고 속마음을 그대로 뱉어버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가는 길이라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고 오늘 여행은 취소하자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제야 눈치 없는 남편 놈도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저를 배신하면 능멸한 남편과 상간녀를 제대로 혼내주며 복수할지요. 물론 남편 놈과 이혼하며 남편 놈과 상간녀에게 위자료까지 제대로 받아낼 생각이지만 이대로 쉽게 끝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혼은 내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남편과 이혼해도 제 자식으로 제 손으로 직접 키울 생각이었고요. 아무 잘못도 없이 태어난 순수하고 착한 아이를 보육원에 다시 보내거나 더러운 남편 손에 키우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 몰래 이혼 소송 준비를 하며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어요. 저희 아들도 저를 따라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 주었어요. 그리고 남편 놈에게 갈라서자 통보하기로 마음먹은 날, 그 전에 남편 놈과 상간녀를 제대로 골탕 먹이며 혼낼 생각에 전 한 가지 수를 씁니다. 남편에게 오랜만에 단둘이 데이트를 하자고 밖으로 불러내 그곳에 상간녀도 같이 불러 두 사람을 만나게 할 생각이었죠. 상간녀에게는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 주기로 한 8억이 전부 준비되었으니 나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전 남편이 퇴근하고 씻으러 욕실로 들어간 사이 남편 핸드폰 잠금 번호를 풀고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남편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오래전부터 남편의 핸드폰 잠금 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이 씻고 나오기 전에 상간녀의 핸드폰 번호를 찾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상간녀에게 돈을 주는 일로 몇 번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낸 후 제가 보낸 문자 내용과 상간녀가 알겠다고 한 답장을 재빨리 남편 핸드폰에서 전부 삭제해버렸죠. 그리고 전 결전의 날이 된 그날, 저희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한 친구한테 아들을 잠시 맡겨놓고 남편과 상간녀를 만나러 약속 장소인 호텔 카페로 향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오기 전 먼저 도착해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숨어 앉았죠. 그렇게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남편이 먼저 도착해 다행히 제자리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바로 상간녀가 나타났어요. 남편은 자신에게 다가와 아는 척하는 상간녀를 보며 몹시 놀란 눈치였습니다. 네가 여기 어쩐 일이야? 오늘 여기서 우리 집사람이랑 오랜만에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방해하지 말고 얼른 꺼져.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보자고 해서 나온 건데 나한테 문자로 연락했잖아. 돈 준비됐으니까 오늘 만나자고. 그 큰 돈을 어떻게 벌써 준비해? 그리고 오늘 우리 집사람이랑 오랜만에 단둘이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거를 만나자고 연락했겠냐? 난 그런 문자 보낸 적 없어. 아니면 너 혹시 나한테 미련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랑 나 오늘 여기서 만나는 거 알고 깽판 치러 온 거야? 너 나 뒤에서 몰래 미행했지?
그런다고 내가 너 같은 걸 눈여겨볼 것 같아? 재수없게 굴지 말고 얼른 꺼져. 더 같은 거? 내가 재수가 없어? 그런 나 같은 거랑 바람 피워서 애새끼까지 낳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개소리야. 재수 없는 건 내가 아니고 바로 너라고. 오호라. 이제 보니 너 나한테 8억 주기 싫어서 그런 거지? 지금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헛소리하면서 나 괴롭히려고 일부러 부른 거잖아. 다 필요 없고 너 빨리 내 돈 내놔. 내가 8억 얼른 내놓으라고. 갑작스레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의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가 일부러 자기를 미행해 저를 만나 남편과 바람피워 아이를 낳은 사실을 폭로하며 깽판을 치기 위해 쫓아왔다고 생각하는 중이었고, 상간녀는 남편이 8억이란 돈을 갑자기 주기 싫어 일부러 헛소리를 하며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부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싸움에 사람들은 점점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두 사람은 흥분했는지 싸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잡거사 정신 차려! 왜? 네 아들이 내 후적에 오르니 너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 집사람 자리 빼앗고 내 옆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냐? 넌 그냥 심심풀이로 잠깐 가지고 논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고. 덤비려거든 네 주제를 알고 덤벼야지. 아저씨, 가서 거울 좀 보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누가 너같이 다 늙어 빠진 대머리 아저씨를 좋아한다고 그런 헛소리를 해.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네 놈이 나한테 주기로 한 8억 당장 그거나 내놓으라고. 그리고 그때 전 정확한 타이밍에 남편과 상간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말했죠.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오해하지 마. 이것이 자꾸 날 스토킹하면서 꼬시려고 하지 뭐야. 이게 글쎄 오늘 우리 데이트하기로 한 여기 카페까지 찾아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혼내주는 중이었어. 사모님, 이 자식 하는 소리 전부 개소리예요. 이놈이 사모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면 아마 깜짝 놀랄걸요? 이 새끼가 얼마나 비겁하고 파렴치한 놈인지 아세요? 이 자식은 사람도 아니라고요.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니들이 여기서 쌈을 싸먹던 장구를 치고 노래를 하든 상관없는데 두 사람 오늘 내가 불렀거든. 당신이 나랑 이것을 불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모님이 저를 어떻게 불러요? 분명히 이 자식이 여기서 나랑 보자고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남편도 오늘 여기서 보자고 한 거였고 문자도 남편 핸드폰으로 내가 너한테 보낸 거야. 두 사람한테 직접 할 말이 있어서. 니들 두 사람 나 몰래 바람 피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준영이가 누구 자식인지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감히 이것들이 나 몰래 바람 피워서 자식까지 낳아놓고 날 우롱해? 여보, 오해야. 진실은 그게 아니라고. 이거 먼저 나 꼬신 거였어. 난 당신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날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준영이도 내가 당신 알기 전에 얼른 지우라고 했더니 나한테 돈까지 받아서 애 지우기를 약속하지 해놓고 안 지우고 몰래 나왔지 뭐야. 그래놓고 지 자식 보육원에 버린 완전 쓰레기라고. 사모님, 저 자식이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에요. 네 놈이 먼저 순진한 나 꼬셔놓고 이제 왔단 소리야? 너가 내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사모님이 끓여주신 된장찌개보다 더 맛있다며? 내가 사모님보다 더 여성스러워서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린데? 이것들이 진짜 뭘 잘했다고 어디서 큰 소리야. 이 거지 같은 것들 이거나 먹어라. 전 두 사람에게 주기 위해 준비해 놓았던 동물병원에서 산 게사료를 두 사람 머리 위에 쏟아부었죠.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한테 준비해왔던 한마디를 해줬어요. 당신 오늘부로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우리 이혼하자고. 그 말하려고 오늘 여기서 보자고 한 거야. 당신 짐도 이미 전부 싸서 회사로 보내놨으니까 잘 받아가고. 우리 살고 있는 집 당신이 먼저 나한테 선물하고 싶다고 해서 내 명의로 해서 산 내 집이니까 당신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이는 내가 키울 거니까 당신 괜스레 법정 싸움하면서 허짓거리야 생각하지 말고, 그랬다가는 내가 전과자가 돼서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네놈이 어떤 사람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전부 까발릴 테니까. 부인 두고 가사도우미랑 바람 피워서 보육원에 자식 버린 천하의 쓰레기에 멍멍이 잡놈이라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웠던 가사도우미님, 너는 네 이름보다 상간녀라는 단어가 이름처럼 더 잘 어울리니까 그냥 상간녀라고 부를게. 상간녀, 너도 마음 준비 잘하고 있어. 내가 조만간 너랑 저 멍멍이 잡놈이랑 위자료 청구 소송할 거거든? 알고 보니 너 월세 살고 있더라? 아마 나한테 위자료 주려면 네가 살고 있는 집 월세 보증금 전부 빼야 할 거야. 니들 두 연놈,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그날은 니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알게 되는 날일 테니까. 이제 보니 두 사람 수준도 딱 맞고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 같은데 나랑 이혼하고 둘이 잘 살아보세요. 나는 이만 가볼 테니까. 안 돼, 여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모님, 제 월세 보증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데 그거 뺏어가시면 저보고 어쩌라고요. 제가 그래도 사모님 입양한 아들 친모인데 더 좀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요. 남편이 저와 이혼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저 몰래 상간녀와 바람 피워 아이까지 낳은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법원이 남편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대로 재산 분할과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으며 모든 일을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정말 돈이 없어서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나면 살던 집에서 쫓겨날 형편인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아들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차를 타고 있던 저의 앞길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사모님, 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저 위자료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너라면 깎아주겠냐? 남의 남편이랑 바람까지 피워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하고 있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그러면 당장 내 아이 돌려줘. 당신이랑 사는 그 애 내가 낳은 내 새끼니까 당장 돌려달라고. 저는 상간녀에게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를 나불거리고 있냐고 한마디 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차 안에 있던 아들이 밖으로 달려나와 제 앞을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오돌돌 떨면서 잔뜩 겁먹은 눈빛으로 저를 보호하겠다고 자기 친모를 노려보면서요. 아줌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당장 저리 꺼져! 뭐? 아줌마? 널 낳아준 게 누구인데 아줌마래? 내가 네 친엄마야. 편을 들려면 너를 낳아주고 하루라도 너랑 오래 산 내 편을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웃기지 마. 우리 엄마는 여기 날 입양해준 이순정 씨가 우리 엄마야. 아줌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예전에는 내 말이라면 무서워서 벌벌 떨던 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말대꾸야? 이젠 조금 대가리가 컸다 이거냐? 오늘 너 집에 가봐. 내가 오늘 나한테 했던지 후회하도록 예전처럼 먼지나도록 때릴 테니까 각오하라고. 오랜만에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너 당장 이리 오지 못하겠어? 내가 말했지? 넌 태어나면 안 되었던 더럽고 못된 아이라 누구도 너랑 있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밥이라도 굶지 않고 살려면 나한테 오라고. 이게 어디서 내 새끼 보고 더럽다고 지랄이야. 그 더러운 주둥이 닥치지 못하겠어? 전 상간녀의 뺨을 후려치고 말았죠. 그리고 장을 봐온 파 한 단을 차에서 꺼내 상간녀를 후려패며 말했습니다. 저 어린 것을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때려. 너도 얼마나 아픈지 어디 한번 맞아봐.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이미 준영이는 법적으로 내 자식이야. 너한테는 이미 아무 권리가 없다고.
사람이 아무리 무식하고 천박해도 그렇지 그런 사실도 모르냐? 하긴 그러니까 가정 있는 남자 꼬셔서 바람까지 피웠겠지. 그래도 우리 준영이 낳아준 엄마니까 이번엔 봐주지만 다시 한번 이딴 짓 했다가는 너 우리 아이 납치한 납치범에 네가 준영이랑 같이 살 때 학대한 것까지 전부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앞으로는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미 준영이 병원 치료받으면서 네가 준영이 학대한 증거도 다 모아뒀거든? 그러니까 10초 줄 테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 안에 안 사라지면 내가 지금 정말 눈이 돌아가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중간에라도 만약 내 아이가 사라진다면 너부터 의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지금부터 숫자 센다. 하나, 둘, 셋! 아프다고! 아우씨! 거지 같은 것들! 잘 먹고 잘 살아봐! 상간녀는 제가 넷이라는 숫자를 세기도 전에 불이 나게 도망쳤습니다. 제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순간 저희 아이를 납치하려 한 납치 미수범의 학대범으로 전과자가 되게 생겼으니 무서웠던 거죠. 게다가 남편 놈은 저와 이혼하고 몇 개월 안 돼 회사가 망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남편 회사가 어려워 투자처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남편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상간녀가 저에게 혼이 난 후 남편 회사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는지 그 일이 회사 전체에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이 남편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 귀에까지 들어가며 남편 회사에 투자하는 걸 취소했다고 해요. 외도가 아무리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니 그런 문제 많은 대표가 있는 회사에 투자하지 않겠다면서요. 게다가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남편과 상간녀가 호텔 카페에서 싸운 걸 우연히 본 경쟁업체 직원이 그 동영상을 남편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익명으로 몰래 돌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안 남편 회사의 거래업체들은 거래를 끊어버렸고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남편 회사가 하는 사업이 아기 로션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주 고객이 결혼한 엄마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소문이 나면서 외도한 사장의 제품을 사용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남편 회사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 어음들을 막지 못했고 결국 망하며 경쟁업체에서 빚을 책임져주는 조건으로 남편 회사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상간녀 모두 제대로 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저희 아들을 입양한 사실을 상간녀가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아들이 있었던 보육원 봉사자 한 명이 상간녀의 먼 친척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간간히 연락을 하며 지내다 보육원에 후원해주는 회사 사장님 부부가 아이를 입양했다고 전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녀는 회사 이름을 듣자마자 남편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구김살 없이 친구도 잘 사귀고 건강하고 명랑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공부를 조금 못하는 게 흠이긴 하지만 소중한 자식을 떠나보낸 아픔이 있는 저에겐 아이가 공부를 못하건 잘하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자기 엄마가 되어줘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야말로 저에게 와준 아들이 고맙기만 한데 말이에요. 저에게는 자식이 2명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제 가슴에 묻은 아이와 그리고 현재 제 곁에 있는 제 가슴으로 낳은 아이요. 저는 2 아이의 엄마로 앞으로도 행복하고 열심히 잘 살아가려 합니다. 모두 그런 저를 응원해 주실 거죠? 앞으로도 저의 아들과 함께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